자,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68번인데, 주식회사 관세는 X년 1월 1일, 리스인데, 이것도 난이도는 그냥 상으로. 자, 그 계장치를 리스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는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서는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사실은. 이게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나 좀 보고, 여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스킵해야 되는 부분, 어차피 시간 내에 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만약 공부하신 분들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킵하세요. 자, 다음 같은 조건으로 계장치를 리스하였으며 반환하였다. 리스기한 종료 시 사용권 자산을 원가 모형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에 인식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합계액은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자, 리스 기간이 4년이에요. 고정 리스 매년 말 10만 원씩. 그래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부채 요거 10만 원씩. 그 대신 현재 가치로 3.387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 잔존 가치 없죠. 없으면은 굉장히 쉬워지지. 내재 이자율이 모르고 그러면 증분차 이자를 써야 돼. 7%로 요거 써야 돼요. 자, 그러면 338,720원이 되고요. 요것이 있고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어요. 그럼 그건 더해주는 요 원가로 측정되는 요것이 358,720원이 사용권 자산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요거 금융 부채는 이 리스 부채는 7%의 이자가 발생하고요. 338,720 곱하기 7%면은 23,710원이고 그 다음에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4년으로 해서 감가상각하고요. 이렇게. 자, 그 4년 이 리스 기간 내용수가 5년인데 반환되기 때문에 4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요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358,720 나누기 4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89680. 그럼 얘가 이자 비용이고 얘가 감가상각비 두 개 합이에요. 23,710원이다. 그러면은 113390이 되겠다. 이렇게. 113390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 많이 투여가 돼 있지. 근데 이제 풀이는 감가상각비하고 요 이자 두 가지 합이다. 그래서 이제 113390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활성시장에 존재하는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순공정가치로. 이런 얘기 말이 안 되죠, 이게? 틀렸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첨부된 원가를 뺀, 이게 순공정가치라고 그래요? 그게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생물자산도 순공정가치 원칙이, 만약에 공정가치를 모른다면 그때는 원가로 가서 이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고요. 또 재평가 모형이지. 왜냐면 그때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거든. 니은 맞다.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개밖에 없어. 3번, 4번. 자, D급 보면 생물자산을 순공정을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수는 발생한 기간에 틀렸죠. 그럼 벌써 답이 4번이란 얘기네요. 이게 제가 생물자산 설명드릴 때 단기 손익이 있었어요? 단기 손익 없었지. 기타 포괄 손익 없었죠. 다 단기 손익이잖아, 이게. 이 기타 포괄 손익 말도 안 되고. 리얼, 순공정을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보 조금의 다른 조건이 없다면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 수취하는 시점이 아니고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단기 손익으로.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다. 이것도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이 생물자산하고 수확물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그 안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여하튼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계획에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거래가격은 고객이 약속한 재화용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여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3자 대신해서 회수하는 것은 거래가격에 들어가지 않고요. 1번 맞고, 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재화용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요 2번이 뭔가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봤던 것보다 한 번 더 내려가서 계약에 표시된 가격이 고정돼 있더라도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죠. 변동 대가를 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이 재화의 대가를 성급하였고 그 재화의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에 그러면 재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 재화의 이전 시점이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현재가치 계산이 어려워져. 이게 딱 재화 이전이 확정이 돼야 만약에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현재가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막 달라지게 되면 현재가치가 어려워져. 이게 그래서 틀렸다. 4번이. 자,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이제 거꾸로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 원래 재화나 용역은 기업이 제공해야지 고객한테. 근데 그거 말고 고객이 반대로 나한테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대가를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원래 거래에서 돌려준 걸로 봐라. 고객이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에서 차감해라. 이거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다. 4번이 틀렸다. 1번 맞고 2번도 맞고 거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재화용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구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달라지면은 그건 이제 반영해 줘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정했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4번이 틀렸다. 이거는 난이도가 상이야. 이게 난이도 상이다.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인데 선행저축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채택되어 있고 직접 재료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보면은 공손품이 있어요. 지금 정상공선원가는 이 기말제목 배부되는 정상공선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그 기초의 물량을 먼저 보면은 400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것이 1100단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이 남아있는 것이 200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다라고 해서 요 물량이 1200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공손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차인데 1100단위가 되겠죠. 100단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상공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정상공선이라고 하는 수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완성품과 기말에 자, 먼저 일반적인 이 실제 흐름은 기초부터 먼저 여기 검사를 하죠. 근데 보면 기초는 이미 저번 연도에 70%가 진행이 돼서 이번 연도에는 나머지 30%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검사 안 하죠. 저번 연도에 검사 60% 시점에 검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착수가 돼서 완성된 거. 자, 일단 기초는 4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이 1200이니까 여기는 800이 되겠어요. 그러면 단기에 착수된 것은 이 0%부터 진행이 돼서
100%까지 이제 이번 연도에 진행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있는데, 기말은 200단위예요. 기말은 요 200단위가 완성도가 80%니까 이제 80%까지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검사를 60% 시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은 800단위하고 요 200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합쳐서 1000단위인데 1000단위에 5%, 5%면은 요것이 이제 5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 요거 50개가 되겠다. 그럼 비정상도 5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직접 재료 원가, 전환 원가에 완성품 완성의 단위당 원가가 200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자, 이 원재료하고 이 가공비 있죠? 가공비하고 배분해 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예요. 그러니까 요 완성품 환산량은 원재료는 0% 시점에 다 투입되니까 50개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00원이 달라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공비는 60% 시점에 검사했으니까 이 50개 곱하기 60%만큼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의 완성품 환산량, 자, 거기다가 요 30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더하게 되면, 자, 정상 공선 원가로 요 원재료는 10,000원이, 그 다음에 요거는 30에다 곱하면 9,000원이 해서 19,000원이 정상 이 공선 원가가 되겠어요. 이게 정상 공선 원가. 자, 근데 정상 공선 원가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통과한, 여길 통과한 여기다가 배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9,000원이라는 정상 공선 원가를, 자, 거길 통과한 기말재고에다가, 요 기말에다가 요 비율로 뿌려주게 되면 3,8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이제 요것이 되겠죠. 근데 원가가 좀 어려운 게 요게 난이도가 상이에요. 난이도가 중이나 하면은 여기까지만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몇 개냐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원가를 이 완성품 환산량 여기는 50개 곱하기 100%예요. 100% 제가 일부러 생략했고, 이것도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공선의 수량의 완성품 환산량, 완성도 곱하면 이거 30개, 거기다가 이제 배부한 거고, 그걸 여기 통과한 이 완성품하고 기말에다가 뿌리자. 왜냐면 얘는 공헌했다고 봐서 비정상은 이제 이 별도로 이 기타 비용으로 빼지만 3,800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 한 단계 더 나갔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좀 본 거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자,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분하는 정상 원가, 계산제 정상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는데 예산은 일단 15만 원. 요건 이제 1월 1일 날 짠 거예요. 정상 조업도가 10,000시간이다. 그래서 시간당 15원으로 미리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여기 실제가 16만 원인데 생산량이 900단위예요. 그럼 900단위에다가 이 배부 차이 8,800원 불리하게, 그러면 이제 이 8,800 분리란 얘기는 실제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8,800을 빼게 되면 여기가 15만 1,200원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배부한 게 15만 1,200원이. 자, 그러면 곱하기 15원이다. 이렇게. 자, 15만 1,200원 나누기 15. 자, 그러면은 또 9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1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제품 단위당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이걸 곱해 주면 되는데, 제품 단위당 실제 직접 노무 시간, 그러니까 전체 노무 시간이고 요게 그 단위당 노무 시간이에요. 자, 11.2시간이다.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요거죠. 요게. 자, 그래서 여기가 실제 조업도고요. 거기다가 예정 배부를 곱해서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답이 되겠다. 뭐 요거는 뭐 그 정도 또는 뭐 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 182만 7천 원을 제조 과정에 투입해서 우리 1,400단위 이렇게. 자, 우리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이건 이제 거의 틀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는데, SQ 곱하기 SP, 1,400단위, 요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1,400단위. 직접 재료. 자, 표준 수량이 2kg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 가격 차이 나오는데, 자, 별 얘기 없으면 투입되는 시점에서 분석하고요. 만약에 구입 있다면은 이제 구입 시점하고 투입 시점을 달리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 지금. 그래서 182만 7천 원을 제조 과정에 투입해서 직접 재료,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투입된 게 182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가격 차이가 5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표준보다 여기 실제가 적게 발생했다. 그럼 182만 7천 원에서 5만 8천 원 더하면 여기가 188만 5천 원이 되겠네. 그리고 6만 5천 원 불리하다. 여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게 되면은 18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킬로그램당 표준이 얼마인지. 자, 182만 원 나누기 요것이 2,800이에요. 자, 650원이 되겠네. 이렇게. 650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 곱하기 650원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2,8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만 5천 원 분리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유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2,800인데 이 6만 5천을 저 2,800 자, 이렇게 해서 그 650은 똑같고 그러면은 650으로 6만 5천 원을 650으로 나눠주게 되면 100이 나오는데, 불리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2,800에서 2,900kg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2,900kg 곱하기 이제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실제 킬로그램당 가격이니까. 자, 1827 나누기 2,900kg이다. 그러면 630원이 나오네. 3번이 답이고요. 요거는 한 중 정도. 요거는 이제 다 집어넣고 요게 해당되는 금액이 어디 들어가는지만 알면은 역으로 구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에 일정 총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거죠. 틀렸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멸된 원가는 손실이 아니고요. 비용이야, 비용. 이게. 그러니까 비용은 만약에 손실하고 비용은 수익 창출에 공헌한 거고 손실은 수익 창출에 공헌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제품 등을 조업도라고 한다. 이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이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제품, 자, 이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제품을 원가 대상이라고 하지. 원가 대상.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품 생산을 위해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4번이 맞는 얘기네. 이 조금 어려운 듯한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요거 4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 변동원가, 고정원가, 자, 이 추적 가능성이 따른 원가 분류가 아니죠. 추적 가능성은 뭐예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지. 이게. 그래서 틀렸다. 여기 4번이 맞는 얘기예요. 4번이 이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넘어가서
자, 원가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직접 재료 원가가 기본 원가의 60%일 때 X1년도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 이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제공품 계정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기초가 2만 원이 있고요. 기말이 2만 5천 원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근데 여기 다 주어져 있어. 5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 원가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지. 합친 것의 60%래. 60%.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치면 여기가 0.6A라는 거. 이 정도 식은 좀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말이 직접 재료 원가가 기본 원가의 60%다. 그럼 기본 원가를 A라고 치면 A라고 하는 것은 0.6A 플러스 5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서 이것이 0.4A는 5만 원이다. 이렇게. 자, 5만 원 나누기 0.4 그러면 1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12만 5천 원이면 여기 7만 5천 원이 되겠어. 두 개 합쳐서 12만 5천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더하고 빼라. 그러면 1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16만 5천 원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X1년도에 3만 6천 단위를 판매할 예정이다. 자,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제품 단위당 3kg이 필요하대요. 제조 과정에서 공손이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고 X1년 초 실제 재고와 X1년 말 목표 재고는 다음과 같다. 선행저축배에 의해서 재고자 평가하는 경우 X1년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 재고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X1년도에 우리가 판매량이 3만 6천 단위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기말에 1200 단위를 예상하고 있고 목표 기초에 1000 단위예요. 그럼 이제 생산해야 되는 이 량이 우리 36,200 단위가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생산해야 되는 양이 36,200 단위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쭉 보게 되면은 이 제공품이 이 기초에 1,200 단위가 있었고요. 이 기초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이 1,500 단위요. 1,500 단위 이렇게. 1,500 단위다. 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단기에 착수돼야 될 거, 단기에 착수돼야 될 물량은 36,500 단위가 되겠네. 자, 일단은 물량으로 봤을 때 36,500 단위가 이 착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행저축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X1년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 수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원재료가 일단 기초가 몇 킬로그램에 3,000kg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이 3,500kg이 있지. 이렇게. 3,500kg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물량으로 보면 원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단 말이에요. 지금 완성도가 40%, 60%라고 하더라도 원재료의 완성도는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 물량 가지고 36,500이 이번에 투입돼야 되는데 곱하기 3kg을 곱하게 되면 36,500kg 곱하기 3kg이면은 109,500kg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입해야 되는 이 킬로그램은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 3,500kg에서 빼기 3,000kg을 해주게 되면 이건 11만 kg이 되겠네.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처음에 제품부터 보면 목표 판매량이 있고, 그래서 생산량이 36,200kg을 생산해야 돼요. 자, 근데 기초에 1200kg 있고 기말에 1500kg 있는데 우리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니까 이거 그냥 물량 그대로야 다 이게. 그래서 착수해야 되는 필요한 이번에 투입해야 될 게 36,500kg이 나와요. 그러면 36,500kg은 36,500단인데 3kg 곱하게 되면 109,500kg는 필요해. 그럼 이제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이 11만 kg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지금 단순히 원가 계산이 아니고 이제 의사결정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난이도는 상이고. 자, 그럼 먼저 S2를 폐쇄한대요. 그럼 S2에서 원래 12만 원의 변동원가 발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발생할 필요 없고, 그리고 S2에다가 S1이 40%의 용역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S1에서 발생한 19만 5천 원 중에서 40%는 더 이상 발생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9만 8천 원이 되겠더라. 자, 19만 8천 원은 이제 5번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이게 문제가 길어요. 여기까지 쭉 이어져 이게. 그래서 이제 제한된 자원에서의 이제 의사결정인데, 일단 A하고 B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을 빼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네 가지가 다 변동비인데 다 빼게 되면 요것이 300원이죠.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이에요. 우리 이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그리고 600에서 요 네 가지를 빼자. 그러면 12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것이 지금 480원이니까 120원이에요. 하나 팔면 여기가 더 벌어. B가 더 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업이 이 기계장치 최대 가동 시간은 연간 10,000시간으로 해서 요것이 제한돼 있어. 10,000시간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10,000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니까 이거 2시간으로 이 나눠주게 되면 요 시간당 공원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이제 50원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3시간. 그래서 이것도 40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A가 전기시장 최대 수요량이 2,000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2,000단이면 2시간씩 곱하게 되면 여기는 4,000시간을 여기다가 투여할 수 있지. 제한된 시간이 총 합쳐가지고 10,000시간이라고 했어. 10,000시간. 요게 10,000시간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1순위니까 여기다 먼저, 나머지는 6,000시간을 여기다가, 근데 이제 3시간이니까 여기는 2,000 단위를, 여기가 원래 이 1,500단위로 이 예상하고 있다. 1,500단위면 지금 1,500단위면 몇 시간이에요? 4,500시간? 이렇게. 그러면 4,000이고 4,500이니까 이제 1,500시간이 남잖아, 이게. 최대로 2,000, 1,500단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계시장 기준으로 배분한다. 새로운 캐릭터로부터, 이 거래처로부터 800단위의 제품 B에 대한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여기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원래 1,500 플러스 이제 새로운 거래처에서 800단위에 대한 이 특별 주문을 받을 경우 해당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특별 주문 전량 수락하든지 계약해야 하며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 1,500단위가 최대인데
지금 800단위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 기존에 팔던 거는 이 포기해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만 이 시간으로 해서 지금 거래처로부터 800단위의 제품 B에 대한 특별 주문을 받을 경우 이 단위당 최소 판매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 800단위에 대해서 곱하기 A, 요게 이제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증분 수익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증분 비용. 자, 증분 비용은 요 800단위를 그러면 여기 아까 위에서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480원이에요. 480원이라는 변동비가 발생해. 이렇게. 지금 특별주문 받을 때 이 480원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죠. 이 800단위를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위당 120원이에요. 120원 이렇게. 자, 그러면 480에다 120 더하면 이제 600이 되겠지. 그럼 최대 600원까지 600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600원보다 더 받으면 좋으니까 이게 최소 판매 가격은 600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요 기회비용까지 반영하게 되면 600원은 아무리 못해도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난이도가 상이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유원가 계산 재고수익 현재 낮은 적시생산 시스템. 적시생산 시스템하고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카이제 원가 계산 제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초점 맞춰져 있고, 수명주기 원가 계산 제품의 기회 연구 개발, 폐기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 자, 원가 기획, 제품 원가의 대부분이 제조 단계에서 고착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아니죠. 이거 목표 원가 계산인데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가 아니고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원가를 설정한 후 가치와 때문에 목표가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대. 틀렸어요. 제조 이전 단계에 이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이거. 품질 원가는 통제, 실패 원가로 구성이 된다.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과 제품 보증 수리, 이거는 실패 원가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쭉 보시고, 근데 지금 요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보증 수리 기간의 연장 등은 실패 원가를 증가시키고, 요거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분권화된 사업부 XY를 이익 중심적으로 운영한다. 사업부 X는 반제품을 생산하고 사업부 Y는 반제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생산한대요. 자, 그러면 사업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도 공급 사업부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 사업부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X 외부 시장에 판매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렇게 대체하거나 외부에다 팔거나 연간 최대 생산량이 10,000단위예요.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어요. 사업부 Y는 3,000단위를 대체 반제품 필요로 한다. 사업부 X로부터 공급받거나 외부 공급자로부터 단위당 9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900원에. 단위당 900원에 이렇게. 자,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판매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최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외부에다가 1,000원에 그리고 변동원가 600원, 단위당 변동 판관비 200원 해서 800원의 변동비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200원의 공원이익이 한 단위당, 요건 이제 고정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X가 연간 3,000단위의 반제품을 산에 대체하는 경우에 사업부 XY에 수용 가능한 대체 가격의 범위. 자, 그러면 3,000단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3,000단위 하게 되면 기존 거를 포기해야 돼. 3,000단위에 대해서 200원 기회비용이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00단위에 대해서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변동 원가는, 근데 여기서 이 변동 판관비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거만 발생하지. 요거 600원이라고 하는 것만 발생한다. 그래서 600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없어지니까 이제 800원은 받아야 돼. 공급사업부는 최소 대책 가격이 800원이야. 800원. 자, 800원은 받아야 되겠다. 800원은. 최소니까 그 이상 받으면 돼요. 근데 수요사업부는 외부에서 900원에 구입하니까 900원보다는 적어야 돼. 900원보다 많으면 안 되지. 그래서 800원 하고 900원 요거죠. 5번 요것이 이제 이 산에 대체하는 것이 요 수용 가능한 범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요거 800원하고 900원. 지금 5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체로 원가가 좀 어려워요. 원가가 재무 쪽이 좀 쉬웠어. 근데 이제 물론 특수회계 쪽에 난이도 상이 몰려져 있고 앞부분부터 풀어서 내가 목표를 그냥 자산부채 자본 수익까지만 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뒤에 특수회계 쪽은 찍더라도 좀 운이 좀 따라야 되겠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